안녕하세요. 천안시 태수산 청소년 수련관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 사업가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모든 기회에는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모든 소유에는 책무가 따른다. 어떤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책임성이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책임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너와 내가 함께하는 올바른 예방교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올바른 예방교육 제1편 함께라서 안전하게. 과연 어떤 내용을 저희가 다룰까요? 첫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무엇인지, 성폭력과 성폭력의 예방의 방법은 무엇일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정보는 가장 중요한데요. 정보화 윤리,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태수산 청소년 수련관은 백석대학교 위탁을 받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교 연계 사업이나 동아리 지원 사업, VR 역사 탐방, 글로벌 사업 등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또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안시 태수산 청소년 수련관은 태수산기 261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청소년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 활동 인증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맞춤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재밌거나 아니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과 전문성입니다. 안전한 활동 환경 내에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지도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인증 심사로부터 인증하는 과정, 사후 점검까지 인증의 수련 활동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험 활용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참여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신이 작성을 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검색창에 이 청소년을 검색합니다. 이 청소년 홈페이지 상단을 확인해 보면은 인증 수련활동 찾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에 본인이 원하는 영역을 찾아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았나요? 자신이 찾은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유선 전화를 통해 문의하여 참가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참 쉽죠? 자, 이제 함께라서 안전하게 올바른 예방교육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성희롱, 성폭행 예방교육입니다. 성희롱, 성폭행은 내 주변,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 성폭행이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희롱, 성폭행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 성폭행에 관련하여 학생이 관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 학생 보호와 행위 학생의 조치,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직원이랑 관련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의 방침에 따라서 교권을 보호하거나 징계 또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희롱, 성폭행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강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교는 하지 않지만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에 신체를 접촉을 하거나 키스, 음란 행위,
피해자의 행위에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때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성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농담을 한다거나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미행, 연락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성폭행이란 온라인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매개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이버 성폭행 최근에 많이 들어본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텔레그램 엠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사건인데요. 다들 알다시피 텔레그램 엠번방과 박사방은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채팅방을 통하여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를 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또는 대부분 일반 여성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은 쉽게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이버 성폭력뿐만 아니라 그루밍 성범죄에도 포함하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무엇일까요? 그루밍 성범죄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제3자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그루밍 성범죄에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을 해서 SNS 계정을 통하여 유포했다는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학교 내에 성희롱, 성폭행이 발생되었을 시 성폭력 피해 의심의 경우 피해와 가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에는 상담을 진행을 해야 하며 상담 후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저희는 신고 의무자인데요. 신고 의무자는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로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와 가해자의 긴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에는 수업과 업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치료를 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상별 성폭력 전문 지원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 여성 긴급 상담센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어떠셨나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교육은 정보 윤리 교육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예의, 뭐라고 하나요? 에티켓이라고 하죠? 에티켓은 일상생활에서만 지켜야 하는 걸까요? 혹시 사이버 네티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네티켓이란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로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말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스스로 사이버 공간에서 예의를 지키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버 네티켓, 지켜야 될 사항은,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타인 외모 평가 금지입니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특정 친구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게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게 됩니다. 두 번째, 초상권 침해 금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몰래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 또는 초상권 침해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금지입니다. 일종 루머라고 하죠. 사이버는 빠르게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올리게 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통하여 명예훼손죄에 속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금지입니다. 타인의 얼굴과 타인의 몸을 합성을 하여 유포를 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속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악성 댓글 금지입니다. 내가 비방하는 말이나 욕설을 쓴 댓글은 명예훼손죄에 속하게 됩니다. 간혹 연예인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쓰게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내용 왜곡 및 임의 편집 금지입니다. 간혹 내가 동영상을 봤을 때 이 동영상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용자, 제작자에게 말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편집을 하여 올리게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작권 침해 교육입니다. 저작권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모든 곳에는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따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긴 창작물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자는 무엇일까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작물은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선생님의 동영상이 저작물이고요. 저작자는 선생님을 말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그 권리는 발생하게 됩니다. 용어가 어떠신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들을 가지고 인격적, 정신적 이익 또는 무형의 관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권에 관련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20조 출처 명시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1조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 금지에 관련해서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듯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공연하게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또는 나의 건강상태, 나의 정치적인 성향, 나의 학력 또는 나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새로운 유형으로는 나의 DNA, 생체 인식 정보, 위치 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예시 정말 많죠? 어떠신가요? 예시를 들어보니 함부로 유포돼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정보들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 개인정보들을 위한 법률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제2조 1항에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의 개인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이용 시 첫 번째 개인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하여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정보 공유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나의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기 때문에 꼭 개인정보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루어야겠죠? 네, 지금까지 올바른 예방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작성을 해야 하는 활동 참여 서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동 참여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들은 참여 청소년들이 영상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올바른 예방교육 담당을 맡게 된 천안시 태수산 청소년 수련관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